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주간보센터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점이 뭘까 한번 몇 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최근 들어서 더 느끼는 거라서 정말 이 상식선에서 벗어난 그 장기요양보험공단의 그 수가체계, 그 급여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먼저 그 주간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방문요양은 댁으로 가면 되니까 어르신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모셔와야 된다거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셔야 하는 우리 주간보센터에 비해서는 좀 모시기가 수월한 거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뭐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어르신을 모셔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모셔왔는데 다치거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자녀 댁으로 가셨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출석을 안 하면 저희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줄창 주장하지만 어린이들은 11일 정도만 한 달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출석만 하면 일정 급여를 딱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뭔가 주간보센터가 설립하기까지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굉장히 뭐 노인 장기 요양공단의 그 기준이 너무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런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시설을. 근데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직원도.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5명 빠졌다고 해갖고 선생님 한 분을 얼른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어르신이 빠졌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월급을 적게 줘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일정일만 출석을 하면은 이렇게 한 달치를 얼마 정도를 준다는 정액제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자꾸 신규 시설이 생겨요. 저희도 지금 갑자기 두 분이 빠지셨어요. 한 분은 요추 입원 골절되셔가지고 뭐 콘크리트를 부으는 시술을 하셨다는데 쉽게 일어나시질 못하네요. 그래서 못 나오셔서 결국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요양원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런 일이 생겼고, 또 한 분은 따님 댁으로 가신 거예요. 큰아드님이 모시다가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내일부터 못 나온다고 그러시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안 채워지네요. 이 자리가 바로바로 채워졌었는데 전화도 안 오고,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분석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이해가 갑니다. 이 고충들이. 저는 이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가산에 대해서, 저는 이 토요가산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이럴 수 있나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토요가산을 정책적으로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간. 그럼 그거 딱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주잖아요. 근데 한 100만 원 이상이 월 줄어든 거예요. 저희는 월세가 130인데. 그러면 이게 줬다가 안 주면은 되게 절실한 거예요.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죠. 그러니까 급식을 조리원 두고 하다가 그때 저희가 바꾸게 된 거예요. 이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국을 갔는데 토요일 날 4시, 3시인가? 뭐 4시 이후에 갔더니 할증이 붙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 이렇게 다 약사님들은 대접을 받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정작 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권이나 우리 선생님들 입장이나 노동에 대한 걸 보면은 토요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주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 할증, 선생님들 근무하면은, 직원 근무하면. 뭐 저는 뭐 쉬는 거는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저희가 가산을 받으면서 선생님을 더 채용을 해서 이제 물론 저는 토요일 좀 가끔 가다가 쉬기도 합니다만, 근데 거의 결국은 뭐 아주 완전히 쉬는 건 아니에요. 아침부터 아예 쉬어야 되는데 뭐 송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토요일 근무를 거의 매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작 할증은 못 받으면서 대우를 못 받으면서 밖에 나갔을 때는 다른 기관에는 제가 지불해야 되는 토요 할증에 대한 거, 이거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이 토요 가산이 부활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요, 송영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없어지니까 몇백만 원이 줄어들더라고요. 저희 토요일날 17분까지 나오셨어요. 17, 18분까지. 근데 지금요, 6분, 8분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저 나름대로 분석은 보호자님들도 이제 힘든 거예요. 웬만하면 댁에 계셔도 되는 분들은 토요일까지 보내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 송영비라는 게 겨우 뭐 800원 정도? 5kg 넘어야 이제 뭐 몇천 원 받는 건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차라는 게 옛날부터 할부차 한 대 뽑으면 고등학생 한 명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유지비, 연료비 뭐 이런 게 유지비가. 보험료죠. 내리는 건 없어요. 다 오르기만 하지. 그리고 차는 감가상각, 마모가 많이 되잖아요. 저희는 전기차라서 뭐 마모가 거의 없지만, 근데 전기차 뭐 어디 뽑기가 쉽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5대, 저희 집에까지 하면 집 식구까지 하면 5대예요. 저희 전기차는.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저희가 무려 4대나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전기차를 정말 발빠르게 빼서 지금 잘 요긴하게 잘 쓰고 있지만, 이거 송영비 이것도 부활해야 됩니다. 들으시는 분 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절대 안 내려요. 오르면 올랐지. 그러다 보니 정말 특권층인 것 같아요. 임대인은. 우리 임차인들은 피눈물 납니다. 임대료 인상이나 관리비. 관리비도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관리비도 안 내려요. 오르면 올랐지. 관리비 내려주는 착한 주인 안 계십니까? 저희는 관리비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어요. 저는 많이 들려오잖아요. 내부 고발, 포상금 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 공단 직원들도 포상금을 뭐를 잡아내면 포상금을 주나요? 궁금해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본인도 같이 근무할 때 똑같이 공모를 했으면서 그만두고는 고발하는 경우. 선생님들, 정말 선생님들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꾸준히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몇 억씩, 저 정말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저 같이 그 원장님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거를 퇴직하면서 나가가지고 잃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 무서워요. 네. 정말 선생님들 좀 결국은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취직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표자 분들도 레퍼런스 체크라고 반드시 해보세요. 이제 선생님들 모집할 때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그곳에 전화해서 이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전화 오면요, 또 솔직히 말씀하세요. 대표자들은. 지금 요양보호사, 제가 얼마 전에 그 요양원에 어르신을 소개해드리려고 갔는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요? 빈자리는 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인력을 충원이 안 돼서 어르신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기자가 한 7, 8분이 계신데. 그래갖고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다 전화를 했는데 한결같이 요게 7번째로 이제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방문 요양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놀겠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배출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스페인 갔더니 오렌지를 따는 철이 되면은 타국에서 더 이제 어려운 나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숙식을 제공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오렌지를 다 따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아몬드나 이제 이런 거 따면서 일을 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하면은 자격증을 좀 희생 좀 각오하고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해도 싫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하셔갖고 요양원 가시지 않으실 만큼 댁에서 계시다가 정말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 화장실 가셔서 대변 소변 보시고 깨끗이 계시다가 가실 준비하셔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이제 요양원 못 가십니다. 제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 말이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개개인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님 정말 오십시오. 가십시오.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에서 아낌없이 우리도 다 늙어요. 노인돼요. 요양원 가야 돼요. 미리미리 자 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되겠네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사기가 떨어지고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도 줄어들고 그만큼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쁜 주간보호센터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요양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도 좀 우리의 이런 어려운 점을 정치하시는 분이 들으셔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니까요. 권력을 잡아서 이런 제도를 제가 사회복지사인 제가 정치 나타나서 법을 바꿔서 토요가산도 주고 송영비도 주고 이 주간보호나 요양원에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팍팍 밀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까지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르신을 모집하러 나가봐요.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자리가 4자리가 비어있는데 정말 이런 경우 드물어요. 근데 나가보면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일본의 쓰나미 아시죠? 그 쓰나미가 이제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가고 싶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걸 또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나요? 누구나 다 주간보호센터든 요양원이든 이용하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재원이가 어디서 나죠? 그거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고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러나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갈수록 늘어나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못 오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보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정말 이거는 결국 이러다 보면은요 지금 50대 60대 70대 모든 분들이 다 겪어야 할 일이고 다 우리는 늙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도 가야 되고 주간보호센터도 다녀야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앞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복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9가지로 한번 간추려봤는데 더 있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떡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떡TV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